현재 삼성의 운명을 가를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파운드리 사업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대 계약도 체결을 하고 지난 7월 외국인들이 전체 매수액의 무려 56%인 3조가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면서요. 외국인 보유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삼성전자였는데 이 외국인 매수세에 다른 주주들과 달리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회장인데요. 곧 다가올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업법,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큰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대기업들처럼 순환 출자 구조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의 지분 확대이고요.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지분율 10%대도 깨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 외국계 삼성전자가 털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 텐데 앞으로 이재용의 허리가 될 이 삼성물산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미래 먹거리이자 그룹의 심장이 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오늘의 급등이 유력한 제가 딱 3가지 종목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필수입니다.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보람이 되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오늘의 내용은 액면 분할과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바로 인적 분할인데요. 국장하시는 분들은 이 분할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 갖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열받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삼성은 역시나 조금 달랐습니다. 이 물적 분할과의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적 분할은 기존 주식을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가지고 새로 생긴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뿐이지 욕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에 반해 욕먹는 게 바로 이 물적 분할인데요. 이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찢어 놓는 거거든요. 4, 5년 전에 이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엔솔을 상장시켰는데 이때 주주들 입장에선 아주 뒷방 맞은 기분이었죠. 이건 모 회사가 새로 찢어놓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이 자금은 조달을 하면서 이 신설회사의 가치는 모 회사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익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합니다. LG, SK, 롯데랑은 역시 다른데요. 정부의 압박 때문인진 몰라도 적어도 주주들의 눈치는 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한 구조를 보면 분할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 그 아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에피스는 간단히 말해서 연구소고요. 로직스는 공장에 가깝습니다. 에피스가 개발한 걸 이 로직스가 생산하고 외부 기업의 주문도 이 로직스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라고 합니다. 이 CDMO, 위탁 생산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기에 에피스를 붙여서 바이오 시밀러 자체 개발과 이 신약 개발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주들은 양쪽 주식을 모두 받기 때문에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피곤하게 이걸 굳이 왜 쪼갤까요? 기존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남들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주는 이 레시피대로 고지곳대로 딱 만들어주는 거에 강했어요. 이 CDMO의 비중이 거의 9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결국 제약이 잭팟이 터지려면 이 특허도 좀 내고
미국 FDA 통과도 좀 하고 세계적으로 신약도 좀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로 쪼갰다는 명분은 충분히 됩니다. 옆에 파이 차트 보시면 전 세계 이 CDMO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삼바의 매출은 90%가 여기서 다 찍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CDMO 사업부만 보면 되는데 스위스의 이 론자라는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 1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회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얘가 전 세계 2등이거든요. 그리고 캐틀란트랑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4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전 세계 1, 2등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3, 4등 정도인데 중요한 건 1등을 기준으로 우리는 뭐든 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등 누구죠? TSMC입니다. TSMC는 반도체 개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위탁 생산만 하는데요. 우리는 고객사들과 경쟁하지 않겠다. 이걸 사운으로 내세우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만들어줄 뿐이지 자체 개발 사업에 손을 대서 고객사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똑같은 로직이 이 CDMO에도 적용이 됩니다. 스위스 론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위탁 생산만 해주다 보니까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론자한테 맡길 때 걱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레시피를 들고 갖다 줘도 그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따라서 만들어버릴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꺼림칙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행스러운 건 이 삼바가 수주도 많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객사들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안 맡기려는 고객들이 일부 있다고 해요. 현재 전 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무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는 17곳입니다. 나머지 3곳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때문에 꺼려서 안 맡기는 회사들이라고 해요. 스위스 론자는 상위 50개 중에서 무려 48곳이 고객사입니다. 96%의 압도적 비율인데 이게 삼바보다 딱히 기술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이해상충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바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상충 이슈였던 건데요. 법인을 2개로 쪼개면 형식상 이 이해관계가 분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전히 둘 다 똑같은 삼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유는 무조건 이 지배구조 개편이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게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통과되면 삼성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왜냐?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지금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대략 지분 약 8%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을 30, 40년 전에 샀거든요. 당시 취득 원가는 5,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를 평가했을 때 대략 27조가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거의 50배가 오른 거예요.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발생하는데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때 3%가 넘어가면 불법이다라는 조항 때문이에요.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3%면 얼마예요? 9조 원이죠. 즉 시가로 계산한 27조 원 중에서 이 9조 원까지만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 18조 원을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전자의 최대 지위를 삼성생명이 상실하게 돼요.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겠다는 데 있는데, 즉 삼성그룹 오너, 이 오너 일가가 적은 직접 지분으로 이 계열사를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는 순간 삼성생명이 던져야 하는 18조 원어치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외국계 자본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대략 1.6%,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배력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래서 핵심은 삼성생명이 던지는 지분을 이 삼성물산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7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8조 원을 한 번에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기존 삼바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예요. 이 삼성물산은 원래는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있었는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면서 지금의 삼성물산이 된 건데요. 근데 이때의 삼성물산 역시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을 흡수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고 그 다음 삼성물산의 유통사업부를 먹은 다음에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까지 합치면서 현재의 삼성물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이 삼성물산을 지배하면 곧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삼바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합병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회사 중 하나였어요. 합병을 하려면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했는데 그래야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죠. 이때 사용된 카드가 바로 요놈이에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 이런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포장이 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 됐던 겁니다. 이 내용으로 현재도 소송 중에 있는데 이 합병 당시 산정했던 가치가 적절했느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언젠가 IPO를 할 것이다. 그게 이번 인적 분할 카드로 이어진 거죠. 삼성은 정말 삼성스럽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신약 부문을 따로 상장시키는 대신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들이 두 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나온 안은 대략적으로 6대4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제조사업부가 60조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40조 가치로 책정된 건데 만약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40조의 시총을 인정받는다면 바로 국내 바이오업계 1등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을 단숨에 제끼고 1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산정 가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이 증명을 얻게 되는 셈인데요. 즉 인적 분할은 지배구조 재편 카드이자 소송 리스크의 해소 카드가 될 수 있는 건데 여러 방식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지분 수합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매각 후 이 현금 확보던 이 삼성물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곧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사업부인 이 CDMO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시밀러 이 연구 및 개발 관련 주가의 폭발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됨에 따라 최대 수혜를 받을 오늘의 급등주들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달 구독자가 3만 명씩 늘어서 제 채널 개설한 지 3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추세면 이번 달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전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청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만 감사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추석부터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급등주 검색기 아직 못 받아보셨다고 하시는 댓글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추가적으로 무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로봇부터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장에서도 난 혼자 매매하면 손실 본다 하시는 분들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검색기는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장 초반에 주식 종목이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 안쪽으로 급등주를 추려서 포착합니다.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5% 이상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적중률은 90%를 유지 중에 있고요. 조건 만족이 되면 매수 단가를 포착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은 당연하고요. 미래에셋이건 대신증권이건 증권사와 이 휴대폰까지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해서 받아보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이요, 실제 키움증권 HTS 포착 화면인데 이렇게 조건 만족 시간과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영상으로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쭉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 무려 4개나 있습니다. T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유니퀘스트, 뉴로메카인데요. 이 T로보틱스랑 유니퀘스트 이렇게 2개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에 이틀 전, 3일 전 올려드린 영상 체크해 보면요. 때문에 그 흐름 곧바로 이 유니캐스트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재 이 유니캐스트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총이 작다는 건 곧 성장 잠재력 대비해서 아직 매력적. 이거를 물류 그리고 의료 자동화 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로봇손과 팔 모듈화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이 피지컬 AI 시장의 소외를. 자, 이렇게 유니캐스트, T로보틱스 추천드렸는데 최근 장의 상승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캐스트 장중 23%대의 급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T로보틱스 역시 19%대 강력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이 두 종목만 따로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각각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AI 반도체와 로봇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장에도 이 두 종목은 주시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검색식으로는 어떻게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T로보틱스 조건 만족 시간이 1시 39분이죠. 이게 종목 포착 시점인데 현재 가격이 16,580원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1분봉으로 검색식의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0월 31일 1시 39분 16,580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이때고 대략 1시간 정도 뒤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장중 고가 19,400원이니까 매수 가격 대비해서 17%대의 최대 수익이 가능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바로 못하더라도 또 고점에서 못 팔더라도요, 충분히 10% 가까이는 수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뉴로메카 한번 볼까요? 뉴로메카가 이 조선 용접 로봇으로 이 종목 역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은요 이미 세계 1등이지만 앞으로는 더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봇을 100% 기술 내재화에 성공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조선 용접 로봇 핵심 기업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 자, 이 뉴로메카는요 오늘 이 액추에이터 관련 대박 이슈가 터져 나왔고 또 경주 에이펙에서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뉴로메카도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뉴로메카 조건 만족 시간 9시 26분이고요. 현재 가격 29,650원입니다. 역시나 1분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0월 31일 9시 56분 시가 29,650원 매수 타이밍이고요. 이 종목은 바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장중고가 33,450원 12%대의 최고 수익이 가능했고요.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매수 가격 대비해서 5%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자 매매하는데 나는 손실 많이 본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검색기를요 보조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 정책상 제가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귀찮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0초면 끝이 납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구독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신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도 지금 구독해 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웬만해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보이는 한 아직 마감이 안 된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로 작성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를 해뒀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주식 돈 내고 종목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한번 잘 활용해서 스스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급등이 유력한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리가캠바이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CDMO라고 했죠. 위탁 생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 ADC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파트너로 선택된 회사가 바로 이 리가캠바이오인데요.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이 ADC입니다. 이 ADC가 그럼 뭘까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겨냥하는 그런 미사일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가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고 거기에 강력한 이 독성 약물을 붙여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요.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약물과 항체를 연결하는 이 링커라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바로 이 링커 원천 기술을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보유한 기업이 바로 이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분석해 보면요. 첫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ADC, CD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 제휴가 아니라 실제 생산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고요. 둘째, MTA 체결, 기술 공유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플랫폼 기술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갔고요. 셋째, 올해만 3건 이상의 이 ADC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해당 파이프라인이 송도 전용 생산시설 완공부터 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넷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리가캠바이오가 삼성바이오의 이 ADC 최종이자 최중요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ADC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24년 30조 원에서 지금 2030년이 되면 200조 원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인데 거의 AI나 전기차 시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성장 곡선 위에 삼성바이오의 글로벌 생산력과 이 리가캠바이오의 ADC 원천 기술력이 함께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바이오와 이 ADC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이 리가캠바이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앞서 말씀드린 리가캠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분야 협력자로 부각이 된다면 이번엔 분할로 신설되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있죠.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차별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SC 제형이 될 걸로 유력한데요. 알테오젠은 이미 글로벌 탑 제약사들과 이 SC 전환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삼성 에피스가 SC 제품을 확대한다면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는 거죠. 근데 이 SC 제형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정맥 주사로 투여되어 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약을 맞아야 하죠. 그런데 이 SC 제형으로 하면요. 피하 주사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몇 시간이 걸리던 치료가 5분 이내로 끝나버립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편의성이 극적으로 올라가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장 경쟁력과 약값 절감 효과도 있죠. 알테오젠은 독자적인 이 SC 제형 플랫폼 ALT-V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이미 다수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SC 제형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삼성 에피스와 전략적 시너지가 가장 큰 국내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는 거고요. 또 2025년 부지 확보 및 착공, 또 2028년이면 공장이 완공이 되고 2029년이 되면 시생산 그리고 글로벌 수출 개시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잡혀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개발 기업을 넘어서 생산과 수출까지 커버하는 이 글로벌 SC 제형의 강자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글로벌 SC 시밀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투여 편의성을 높이는 이 SC 제형 제품을 앞다투어서 준비 중에 있고, 삼성바이오가 절대로 이 손쉬운 꿀단지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이 전략을 강화할수록 알테오젠은 국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의 인적 분할 이슈에 따라 당일 11%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후 시가총액이 17조에서 27조가 될 만큼 폭등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로 신설되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 지분을 삼성물산이 확보하게 되면 이 지분이 향후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 개편의 허브 역할을 이 삼성물산이 맡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만약 신설되는 이 법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력은 향후 인수합병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결국 삼성물산은 사실상 지주사로서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를 반영해서 지주사의 프리미엄을 부여해주고 삼성물산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다시 짚어보면요. 리가캠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ADC 현재 파트너이고요. 알테오젠은 향후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 SC 제형 진출 시 가장 유력한 플랫폼입니다. 또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이 지주사 프리미엄으로 단기 테마부터 중장기 성장까지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먹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연 매수 가격입니다. 이 진입 타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많게는 몇십 프로는 우습게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제 영상 매일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라고 무료로 매수 매도 가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삼성물산의 상승 재료와 주가 상방 관점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하나 올려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설문 링크 손가락으로 누르신 다음에 필수 기재란 4가지가 있거든요.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보통 다음날 보내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끝도 없이 한 번도 안 눌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기왕 사는 거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왔을 때 매수를 잘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끝으로 제가 요즘 시장 상황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이 4,000선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지난 4월달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 대폭락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한두 달 전만 해도 증시가 올라가니까 2, 3월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4월달 시장에 도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손실 보고 나간 개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일쯤이었죠. 최근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나스닥부터 해서 금이고 비트코인이고 전부 충격적인 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는 트럼프 가족이 아닌 이상 저희는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이런 급락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월달 이후로 지금 10월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가 2280에서 3900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주는 대규모 이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부터 뭐 전력주들 전부 다 결국 이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줄만 안다면 결국에는 이 매출이 나와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아직도 떼돈을 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곧 죽어도 우리의 예상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나 전쟁 같은 이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현대차 주식도 삼전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것밖에 못 갈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대차는 노란봉투법이니 그리고 미국 관세니 이런 정치적인 악재를 때려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못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이 경주 에이펙에서요, 트럼프와 시진핑, 이 미국과 이 중국 간의 협상과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부터 해서 뭐 전력주들, 원전, 조선, 방산, 로봇주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죄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봤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전기, 모니터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봉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 세명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 세 종목 다 두 자릿수 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 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